오늘의 수업 목표는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입니다.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체중 관리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할게요. 자,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과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자, 두 개를 배웠고 비교해 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 원료로 유산소 에너지 공장이 이 지방을 쓴다는 거. 어, 그러면은 지방을 없애려면은 유산소 에너지 공장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점 여기 나와 있죠. 공장 가동이 느려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 이 말은 가동을 많이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네. 자, 이 개념 기억하고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체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중 관리라는 거는 근육을 줄이고 뼈를 깎아서 체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근육은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지방은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지방이란 혈액, 근육, 장기 이런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지방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에너지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부위에는 혈압이 높아져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죠.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들을 없애려면은 유산소 에너지 공장에서 이 지방들을 많이 써야겠죠. 이전에 배운 것처럼 유산소 에너지 공장은 가동을 많이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저강도 또는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저강도 운동이고 저게 중강도 운동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뭐 걷기, 달리기, 스쿼트, 브릿지, 크런치 이런 운동을 수업 시간에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괴롭히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제발 선생님 믿고 운동 좀 하자. 이 말을 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앞에서 지방을 없애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설명하면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방의 일부분은 이 CO2,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데 탄소와 산소, CO2죠. 이 지방의 탄소와 산소, 이게 대부분 호흡을 통해서 CO2로 배출되는 거고, 그리고 극히소량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소변 땀이 물입니다. 물. H2O죠. 여기 지방 보면은 수소와 산소. 이게 물로 합성돼서 배출되는 거.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는 항상 호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체중 관리할 때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만 지방을 뺄 수 있는 운동이 있다라는 말을 간혹 들어봤을 건데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하체살 빼는 운동, 뱃살 빼는 운동, 팔뚝살 빼는 운동.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위만 지방을 빼는 운동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팔 운동을 하게 되면은 팔에 있는 지방만 빠지고 복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복근에 있는 지방만 빠지고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하체에 있는 지방만 빠진다는 말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운동으로 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몸 전체에 있는 지방을 골고루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물론 효소의 영향으로 상체 지방이 먼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끝났을 때 볼살이 제일 먼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정 부위만 뺀다는 운동의 영상들을 선생님 봐봤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가 높지 않은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 천천히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의 특징과 동일했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네가 주로 운동한 신체 부위와 더불어 몸 전체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두 번째로는요. 땀을 많이 흘리면 이제 살이 빠진다. 체중이 빠진다인데요. 사우나를 가거나 땀복을 입어서 억지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의 혈액이 피부로 가서 혈액 중 일부가 땀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분 보충하면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지방을 태우거나 뭐 살을 뺀다는 게 아니라 수분을 배출한 거고 그리고 다시 수분을 보충하면은 원래 체중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혈액이 순환돼야지 피부로 가서 땀이 배출되는데 근육을 이용한 혈액순환보다는 심장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다른 또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체온을 올려서 억지로 땀을 흘리는 방법은 효율적인 체중 관리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몸 전체의 지방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정 부위의 지방만 빼는 운동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한 온도에서 운동을 해야지 억지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은 우리 체중 관리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